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들 함께 짚어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해 위기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이 조금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시장의 1위 기업이죠. 이 테슬라가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사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독일에서 25,000유로의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지금 테슬라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 독일에서 43,000유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25,000유로 같은 경우는 4만 유로와 비교를 해보면 좀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뭐 들어봤을 때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싶기도 하고요. 좀 시장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 최근에 성장세가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주가 역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가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독일 공장에서 25,000유로에 달하는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라는 발표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25,000유로가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이면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독일에서 만든 차가 4만 유로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테슬라 이야기의 좀 백그라운드를 살펴보시면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반값 전기차를 내놓겠다라는 공언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고 새로운 발표가 있을 때마다 이 반값 전기차가 언제 나오느냐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기가 멕시코라고 불리죠. 멕시코에 지금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곳에서 모델 2라고 불리는 반값 전기차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전망이 나왔었던 가운데 최근 발표 바로 직전에 일론 머스크가 기가 베를린, 즉 독일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차 공장에서 약 30%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델 2라고 불리는 반값 전기차 사이에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된다면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이러한 뉴스가 악재일지 호재일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음으로써 경쟁차들을 압도할 수 있는 시장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기차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인데요. 유럽에서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평균 소매 가격이 65,000유로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25,000유로는 반값도 안 되는 셈인데요. 이 테슬라 가격 기준으로는 약 30% 저렴하지만 경쟁 차종에 비해서는 반값 이하의 자동차다 보니까 이번 테슬라의 신규 전기차, 새로운 전기차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가격이 낮은 자동차가 나올 경우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테슬라라는 브랜드 이미지와 더불어서 저렴한 가격까지 더해질 경우 선택을 테슬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경쟁사를 압박하고 있는 일종의 치킨 게임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배경인데요. 테슬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미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고요. 기가 프레스라고 불리죠. 생산 공정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만들고 효율화시킨 공정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싼 가격의 자동차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특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베를린에서 만들어지는 신규 전기차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또 저렴한 자동차가 나올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은 많이 팔았는데 마진율이 낮다 보면은 오히려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순이익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번 새로운 가격 전략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뉴스가 나온 거 당장은 경쟁사들에게는 악재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6.49%가량
주가가 빠졌고요. 니콜라도 3.95%, 리비아는 2.99% 정도 주가가 빠지면서 테슬라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빠졌다는 것, 반대로 테슬라에겐 호재로 작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요, 이날 독일 방문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또 긴급 발표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GM을 비롯한 3대 노조의 파업 이슈가 있었고요. 이 덕분에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었는데 독일에서도 이러한 임금 인상 압박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요,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4%가량의 임금을 인상하겠다라는 깜짝 발표를 했었습니다. 독일에서도요, 이 기가 베를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가입해라라는 권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임금 인상을 통해서 노조 가입을 막으려는 일론 머스크의 복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의 저가 모델 출시 계획과 함께 또 덧붙여서 독일 공장의 임금 인상 소식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또 미국 경제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바로 고용 문제입니다. 실업률이 계속해서 어떻게 변동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노동자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계속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금융기관들의 해고 문제도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이 최소 10%의 인원 감축을 담은 프로젝트 보라보라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시티그룹의 임직원이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0%의 인원이 감축되면 무려 2,400명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는데요. 2만 4천 명의 직원들이 떠나게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 월가에서 수년 만에 가장 큰 인원 감축으로 기록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과 관련 내용들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자산 규모로는 미국에서 3위 금융업체입니다. 시티그룹이고요. 사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사업을 철수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까지 코로나 덕분에 사업이 잘 돼 왔었고요. 매출이 잘 나왔던 이 시티그룹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방만한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직원의 10%가량을 감축한다라는 것은 크게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 기업에서 7에서 10% 안팎의 노동자들을 감축하거나 정리해고를 했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전체 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해당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시티의 직원이 약 2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10%가 무려 2만 4천 명인데요. 2만 4천 명이라 하면 웬만한 대형 기업의 전체 임직원과도 맞먹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정리해고가 단행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견은 되어 있었습니다. 시티그룹의 CEO죠. 제임 프레이저 같은 경우에 지난 9월 달에 이미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며 재능 있는 동료들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정리해고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었는데요. 그 시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티그룹은 코로나 시국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됐었고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이 계속 났었기 때문에 이 방만한 경영을 좀 해왔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었습니다. 즉 회사의 규모에 대비해서 직원 수가 좀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규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 기관이 요구하는 인력들을 추가 배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원 수가 24만 명인 것이 이 금융사 중에서 약 두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하는데요. 매출과 여러 가지 수입 대비 직원 수는 너무 많은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프레이저 CEO는요, 향후 몇 년간 안에 시티그룹의 수익률을 최소 현재보다 11% 이상 높이겠다라고 공언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사업을 잘 영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력을 줄인다는 거 가장 핵심적인 비용 감축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가는 엔데믹을 전후해서 많은 기업들이 인력 감축, 레이오프라고 불리죠. 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작은 지난해 10월 메타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타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정리해고 이슈는 빅테크 기업들을 거쳐서
하면서 금융권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같은 기업들도 정리해고를 계속해서 단행해 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금융기업들이 서둘러서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인식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 퇴사자들이 많이 있었던 코로나 시국 이후와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해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굳이 인위적으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더라도 인력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거시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보니까요.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노동자들도 굳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어느 정도의 자발적 해고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대로 머무를 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정리해고의 인원을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분위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거시경제 위기감 속에서 금융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티그룹의 인원 감축 소식과 그 배경 그리고 월가의 감원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오늘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더라고요. 먼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로봇을 챗봇을 만들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오픈 AI 가장 큰 기업이죠. 여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첫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발표를 했는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눈에 띄는 기사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픈 AI의 사용자가 1억 명에 도달하면 이 챗 GPT 스토어를 런칭하겠다는 기사가 일단 발표가 됐고요. 오늘 오픈 AI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이 GPT 스토어의 출시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또 추가로 맞춤형 챗봇 서비스도 공개를 했습니다. 또 특히나 오늘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새로운 챗봇이죠. 이 GPT-4 터보의 공개가 화제가 됐는데요. 개발자 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슈들 좀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네, 이 개발자 회의라는 것이요. 이 빅테크 기업들에겐 핵심 신규 사업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목상은 개발자들, 정말로 엔지니어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하고 토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개발자 회의라는 것은 각 기업들의 미래 기술들 그리고 미래 사업의 비전들을 보여주는 자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 오픈 AI, 챗 GPT의 개발사죠. 여기 같은 경우에 오늘 처음으로 첫 개발자 회의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했었는데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누구나 쉽게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 GPT-3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맞춤형 이 챗봇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샘 얼트먼 CEO가 직접 나와서 이러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GPT-3는요. 일종의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개발자들의 코딩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최근에 이러한 것들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들은 거의 블로그를 제작하는 수준으로 손쉽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 GPT, 바로 챗봇을 만드는 데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각 사용자들이 필요한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요. B2B 이러한 챗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즉 기업들이 필요한 챗봇을 만드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처럼 오픈 AI가 선수를 치고 나오면서 아마존과의 직접적 경쟁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게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오픈 AI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이 GPT
GPT 스토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GPT 그리고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잘 만든 다음에요. 이것들을 팔 수 있는 스토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 같은 구글 플레이와 같은 앱스토어를 이러한 챗봇형의 모델로 만든다라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서비스들이 새롭게 출시될지 이런 플랫폼 사업으로의 진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오픈 AI가 주목받고 있었고 챗 GPT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제휴 이슈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접적인 제휴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것 바로 최신형 AI 모델이 공개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GPT-4 터보인데요. GPT-4가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인데 여기에다가 터보, 어찌 보면은 가속기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데이터가 최신화된 만큼 이 챗GPT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비용 같은 경우에도 36% 수준을 낮췄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용자들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현재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까지 가세한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의 경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남은 시간, 올해 말까지도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오픈 AI가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했던 다양한 내용들 함께 정리해봤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